다른 분에게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복해서 부모님이 형제분에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빨리 협의하셔서 한 분은 수정신고해서 세금 내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납세자분에 전화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기에다 대고 욕을 이놈의 자식은 엄마 아빠한테 한번 찾아가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면서 그걸 지가 올려.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900만 원까지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900만 원. 부모님 두 분 가지고 최대 900만 원까지도 소득공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오늘도 재테크의 기본이죠.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 도사님이죠. 김하나 세무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흔한 내용이 아니라 그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챙겨드리는 절세 하나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중에 뭐가 더 낫냐라는 고민의 해답을 저희가 시원하게 들려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이전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사연이 들어왔을지 제가 저번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사연 잘 받으시네. 네,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미혼 여성 직장인입니다. 사회생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연말정산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많은데요. 최근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넣는 문제로 남동생이랑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막 60세를 넘기셔가지고 공제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취업한 남동생이 엄마를 본인의 부양가족에 추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연말정산을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서 세금이 애초에 적은 경우에는 공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저는 독립해서 자취하지만 남동생은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요. 또 아빠 공제는 제가 이미 받고 있기도 하고요. 몇 푼 안 되더라도 같이 사는 남동생이 공제를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왕이면 절세 효과가 큰 제가 엄마까지 공제를 받는 게 좋을지 세무사님이 뚝딱 결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빠가 올 초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금 같은 것도 그런 소득에 포함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인 이 지금 사연자 분한테 어머니까지 부양가족에 몰아줄 건지, 아니면 남동생이 그냥 그래 너가 등록을 해라 하고 냅둘지, 그거랑 이제 아버지 퇴직금 관련돼서 뭐 연소득이 100만 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금도 그렇죠. 그런지. 그렇죠. 네. 세미 씨 형제 있어요? 저 형제가 많아요. 형제 많아요? 피 터지게 싸우겠는데 지금? 저희 많아요. 저희 언니가 2명 있고 제 밑에 동생이 또 한 명 있고. 그렇구나. 저희는 뭐 그냥 언니들이. 아직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아직 60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 사실 형제들끼리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안 났죠? 넘으셨는데. 진짜? 그러면 누군가가 세미 씨 몰래 이미 공제 받고 있을 수 있어.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렇죠.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소득이 점점 올라가고 내가 이제 연봉도 올라가고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하나하나 챙기는 게 진짜 그 깨알같이 모으는 그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인적 공제, 특히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공제에 대해서는 형제 간에 잘 이 노선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남동생은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대요.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카드를 덜 쓰겠죠. 얹혀 살고 있으면. 네. 자, 일단 우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2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보통 2가지 만족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2가지. 근데 사실은 3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사실은 3가지 만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나이 요건, 그리고 2번째는 소득 요건, 3번째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지 요건도 사실 중요한 요건이에요. 자, 일단 먼저 나이 요건부터 살펴보자면 만 20세 이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라 그러는데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라는 게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다 돼요. 나 진짜 증조 할머니까지 공제받는 분 봤어요. 올해 요새 장수하시니까. 그러면은 진짜 부양가족 공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나이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한번 두셔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요새 이제 만 나이도 있고 뭐 연 나이도 있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세미 씨는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요?
그냥 빼면 되잖아요. 2024년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쉽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만 나이 계산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시점으로 만 나이에 해당하면은 공제 대상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 명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세금이 아니야. 이거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도 150만 원, 아빠도 150만 원. 그러면 둘이 합쳐서 300만 원이겠죠. 3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세금으로 얼마 깎아준다는 얘기다? 45만 원? 맞죠, 맞죠. 아, 역시 맞죠.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15%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엄청난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그래서 15% 기준으로 해서 아니 부모님 공제를 넣으면 45만 원 정도 공제가 된다고? 그럼 사실 우리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신용카드 써야지 공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서 싸울 수밖에 없겠죠. 또 같이 협했대요, 남동생이. 맞아. 얼마나 또 주워들은 게 많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나이 요건 있고요. 두 번째,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자, 소득 요건은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우리 부양가족 적용하고자 하는 우리 엄마나 아빠나 우리 자녀나 형제 자매가 됐던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연간 10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지만 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 쌤씨 1년에 100만 원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100만 원도 못 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달이 아니라요? 달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 아니라 1년에. 어이? 1년에 소득금이 1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소득이 낮은 단계고요. 낮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셔야지 무방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몇 개월 알바처럼 몇 달을 그냥 회사를 다녀도 100만 원은 넘게 받겠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어떤 다른 특정한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도 100만 원은 넘게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부양가족 대상들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우리 지금 사연자처럼 아버지가 퇴직소득이 있거나 또는 진짜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어. 요즘은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간과하는 거, 주식. 주식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 자,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경우 진짜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이제 그 고등학생인데 당연히 그동안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왔겠죠. 근데 어디서 주워 듣고 얘가 세뱃돈을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네. 대박이 났네. 그래갖고 얘가 지금 아버지 몰래 양도 차익을 실현을 시켰네. 250 이상 벌었나 본데요? 250 이상 엄청 번 거죠. 맞아요. 250 이상 벌어가지고 얘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소득은 사실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득은 진짜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 대학생들이 용돈벌이 하려고 하는 알바 있죠. 일용직.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알바를 뛰고 뭐 알바 뭐 몇십만 원씩 버는 거 이런 거는 100만 원이 넘어가도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거 받는 거 그런 거 우리 배당이나 이자들도요.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전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걸리는 게 회사 다녀서 근로소득 있거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거나 퇴직했거나 양도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 내가 회사만 다녔다. 다른 건 없다. 그러면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까지도 인정해준다는 점 그렇게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생계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생계 요건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연자가 남동생이 어머니하고 살고 있어서 어머니 공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생계 요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생계 요건을 따지지는 않아요. 따지는데 대부분 허용을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결혼이라던가 뭐 회사 근무 사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별거를 하는 거니까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도 꼭 내가 자녀를 같이 데리고 살지 않아도 자녀가 학교 문제 때문에 유학을 가거나 다른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얘가 뭐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에 있거나 이런 식의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 기러기 아버지들 해외로
자녀를 다 데리고 배우자가 네. 해외 이주를 했, 네. 잠깐 유학을 갔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런 건 다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요? 형제자매는 반드시 내가 직접 부양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생계를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만 형제자매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연로하신 고모 삼촌 고모 삼촌 되나요? 부양가족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네. 아직 만 20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네? 고딩엄빠. 고딩오빠처럼 네. 결혼을 했네? 그러면은 그 며느리 혹은 사위는 공제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며느리 사위 안 됩니다. 20살 넘어서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20살 넘어서 결혼하셔서 사실혼 관계는 안 되고요. 법적 혼인 관계 속에서 배우자 공제가 서로서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챙기셔야 됩니다. 자, 요건이 뭐가 있다고요? 나이, 나이, 그리고 생계, 생계, 그리고 또 소득. 나이, 소득, 그리고 생계까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사실 형제자매들이 많이 싸울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냥 몰아줘라. 아니,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공제 받고 싶다. 맞아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사장님이 부양가족 신고를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 신고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전부 다 공제를 받아가지고 세금 신고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강원도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모모님께서 공제를 반영하신 부모님이 다른 분에게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복해서 부모님이 형제분에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빨리 협의하셔서 한 분은 수정신고해서 세금 내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실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이런 거 체크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우리 납세자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기에다가 대고 욕을 동생 욕을 이놈의 자식은 엄마 아빠한테 한번 찾아가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면서 그걸 지가 올렸네 이러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괘씸하죠. 네. 자,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엄마 150, 아빠 150. 근데 우리 연로하셨기 때문에 우리 추가 공제로 우리 경로우대 공제라고 추가 100만 원씩 해주는 게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아빠 100만 원 추가, 엄마 100만 원 추가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장애인 이런 등록을 하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면은 장기 요양 때문에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추가로 200만 원이 더, 200만 원씩 더 돼요. 자, 그러면 전체 합치면은 900만 원까지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900만 원. 부모님 두 분 가지고 최대 900만 원까지도 소득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900만 원에 15%면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더했어요. 45 더하기 30 더하기 30 맞죠? 맞아요. 135만 원이에요. 이거는 엄청 크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동생 욕을 한 겁니다. 자,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우리 사연자분 동생하고요. 지금 이렇게 싸우실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실제 용돈 많이 드리시는 분이 공제 받으세요. 공제 받으세요. 부모님한테 용돈 누가 더 많이 드렸냐? 네가 드렸냐? 내가 드렸냐? 그렇게 공제 받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자, 두 번째. 공제 받은 돈을 나는 부모님한테 드리겠다. 내가 엄마 아버지 300만 원 공제 받아서 45만 원 환급 받았으면 환급 엄마 아빠 용돈으로 내가 드리겠다. 그분이 공제 받으세요. 그래 5만 원 얹어서. 그렇죠. 50만 원 드립시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고요. 세무사님 그래도 지금 세금 얘기하는데 그런 거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절세 효과로 따지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둘 중에 연봉이 높은 사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소득 금액이 높은 사람한테 그래도 공제는 몰아주는 게 절세 효과는 더 크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몇 프로라고? 15%. 15%. 그냥 니도 15%고 나도 15%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차피 네 소득이 높니 내 소득이 높니 물론 우리 사연자분이 억대 연봉자면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제가 대충 그냥 어림잡이로 한 8천 이상이다? 그러면은 세율 구간이 24%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하는 게 좀 답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한테 좀 떼줘라.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좀 떼줘라.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둘 다 세율은 15%니까 엄마 아빠 공제를 받았을 때 절세 효과는 똑같이 15%라고 해가지고 45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동생한테는 이미 세 공제 받거나 뭐 소득 공제 받거나 하는 금액이 충분히 커서 추가로 납부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갓 취업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갓 취업한 우리 취업 청년들은요. 중소기업에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90%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액 감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고 좋은 회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세액공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살펴보시고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이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절세 효과는 거의 동일할 것이니까 좀 부모님에게 혜택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연봉 따져보고 네네. 비슷하면은 부모님한테 이제 그렇죠. 5만 원 얹어가지고 네. 50만 원 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화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기는데 계속 만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만나이가 이제 주민번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올해 연말정산이면 올해 안에 이제 생일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안에 그 나이가 하루라도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이제 20살 이하인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이다가 만 21세가 되는 해도 있겠죠. 만 20세이다가 만 21세가 되면은 12월 31일 기말 기준으로는 얘는 만 21세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돼요. 아, 돼요? 하루라도 20세가 있으면 돼.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만 59세이다가 만 60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소득이 이제 연 100만 원 밑으로 되셔야 되는데 100만 원이요? 없다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또 연말까지 있었다가 없어지고 있었다가 없어지고의 기준은 여러분 항상 1년 단위 기준이에요. 올해 같으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서 이제 아빠가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에도 아빠가 사실 회사를 그동안 다니고 있었나 봐요. 아빠가 회사를 그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공제 받았다 그러면 이거 지금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자, 근데 아버지가 연초에 퇴사를 하셨죠? 그래서 1월달 급여만 받고 퇴사하셨으면 500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총급여 500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총급여 500만 원이 안 되니까 아빠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퇴직금도 더 받았구나 해서 아빠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돼요. 아, 퇴직금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아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만 가능하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자녀들끼리 만약에 소통이 없으면은 얘가 받는지 내가 공제를 받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전화가 오는 거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해도 연락이 안 왔던데요? 그럼 그냥 아직까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도 바빠서 아직까지 안 한 거다. 아직 연락을 안 한 거지. 당연히 언제든지 연락이 와서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토해내야 되나요? 토해내야죠. 얼마 토해내야 되겠어요, 그러면? 45만 원? 45만 원 토해내는 겁니다. 45만 원에서 당연히 가산세 붙어야 되겠죠? 예, 가산세 같이 토해내야죠. 왜 안심하는 45만 원. 내가 이제 공제받지 말아야 될 것을 공제받았으니까 당연히 연락이 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무서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요. 안 올 수 있어요. 세무서도 되게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걸러가지고 납세자한테 안내가 가기 때문에 잘 챙겨서 나눠서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저는 프리랜서인데 저도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럼요. 이거는 내가 뭐 회사를 다니건 사업을 하건 뭐 그 다른 무슨 이런 기타 소득이 있건 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 씨도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는지 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받니 네가 받니 지금 엄마 아빠를 줄 거니 용돈을 줄 거니 퇴직하신 부모님이 만약에 연금 받으시면 연금 들어가죠. 연금 들어갑니다. 연금 소득도요 들어가요. 연금 소득도 연간 100만 원인데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연간 연금 소득을 얼마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아버지가 그냥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빠는 실제 30만 원씩밖에 수령을 안 하는데 사실은 그 연금 소득의 구성이 과세에 해당하는 연금도 있고 비과세인 연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의 종류, 성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싶으면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아빠 이름으로 된 걸 떼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봐서 과세소득 연금이라고 적혀 있는 애가 연간 100만 원 넘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돼요. 연금소득도 100만 원 기준으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때문에 뭐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우지 마시고 한번 만나셔가지고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아니 내가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내 동생하고 나는 사실 저희 부모님 공제를 내가 안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한테 네가 받고 있냐 봤더니 내 동생도 안 받고 있었던 거야. 우리 둘 다 안 받고 있었던 거야. 어떡해.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둘 다. 뽑아봤는데 아 우리 아빠가 연금이 걸리더라.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안 됐었나 봐요. 그래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거.